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는 미중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한국과의 관세, 무역 협상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준비된다면 자신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s pretty close to being finalized, I think, and so it could be 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 하루 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의 3,500억 달러, 500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한국이 수용하면 바로 타결될 거란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은 양보해야 한다며 미국도 양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ure, they have to make concessions. I guess we would too. We're at a 157% tariff for them. I don't think that's sustainable for them. 중국은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원치 않을 거고 자신도 그걸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농업과 무역 협정, 러시아 문제 등 논의할 것이 많다면서도 거듭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We're going to be meeting. We'll have a good meeting. I'm pretty sure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maybe a great meeting.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은 말레이시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이며 막판 조율과 다음 달 10일 만료되는 양국 간 관세 휴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건설적이었다며 양국 간 대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사흘 뒤면 우리나라를 찾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끼를 김정은에게 던졌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건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I don't know. We let him know. He knows that I'm going to. I would like to. I get along with him. 기내에서는 좀 더 명확히 김정은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처럼 깜짝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him. And I was the last time I met,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Certainly.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일각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미국의 명확한 승리가 어려워 보이자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으로 비판 여론을 덮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회동 성사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전제로 달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도 전면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화 손짓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중국,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집념을 털어야 미국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도 우군이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는 피로 맺어진 북중 친선이 앞으로도 지지 않는 생명력을 과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민은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뿌린 선열과 불멸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하루 전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 착공식에 참석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거라고 연설했습니다. 한미일 중러 주요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에이펙 다자 외교 행사를 앞두고 연일 중국, 러시아와 친선 관계를 부각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백악관을 향해 답장을 보냈다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핵 능력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는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야 가능하고 시간은 북한 편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 직접 북한의 핵 능력을 거론하며 강한 회동 의지를 밝히면서 공은 다시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미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과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북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에이펙 기간 북미 정상 간 만남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화는 더 어려워질 거라며 북미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YTN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내일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의 첫 대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에이펙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에이펙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개최지 경주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깔끔하게 단장한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입니다. 에이펙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열고 CEO 서밋도 개최하기 위해 내부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숙박시설도 깨끗하게 고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할 경제전시장도 새로 갖췄습니다. 지난해 6월 개최도시 선정 이후 계엄과 탄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의장과 숙소, 교통까지 문제없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요한 나라에서는 경호실에서 다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걸 다 비치했고 심지어 방탄유리까지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장도 국제 규격에 맞춰서 조만간 경주 에이펙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7일 월요일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또 29일부터 사흘 동안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도 열립니다. 같은 기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세계인의 눈길이 경주로 쏠리고 실제로 경주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지역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제 그 경주의 이제 따뜻한 인심과 맛을 이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문화와 정서를 좀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경주. 에이펙 개최와 함께 세계인의 관심과 발걸음이 경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내 기업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알리는 동시에 첨단 기술력을 외교 무대에 선보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총수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최 회장은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최고경영자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안은 최 회장이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는 후문입니다. 최 회장은 참석이 점쳐지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에게도 직접 초대장을 건넨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한상인은 세계적인 CEO, 즉 글로벌 빅지아 초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경제의 저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LG그룹은 에이펙 정상회의 홍보대사를 자처했습니다. 광화문과 시청 등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세계적인 명소에서 에이펙 홍보 영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국빈 이동을 책임집니다. 각국 정상과 배우자 등에게 고급 세단과 수소 전기버스 등 의전 차량 192대를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에이펙에서 두 번 접는 이른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흥행을 지원 사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화는 방산기술 경쟁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정상회의 관람한찬에서 불꽃 5만 발과 드론 2천여 대로 정상들을 홀릴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저마다의 전공법을 앞세워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원하고 외교 무대에서 첨단 기술력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갭투자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면직안이 제기되며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가운데 정부가 11호 대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종전 70%로 다시 완화했는데요. 11호 대책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갭 투자를 금지한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을 총괄했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앞서 지난 19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을 한 뒤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정작 자신과 배우자의 갭 투자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한 2분짜리 대국민 사과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모습으로 비친 점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 자리가 당분간 공석이 된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의 난맥상도 이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기존 7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1호 대책에서 40%로 규제하기로 했다가 70%로 뒤집은 겁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실수요자 불만이 커지자 규제를 다시 완화한 셈인데 아예 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경일변도로 획일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의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의 LTV 산정도 뒤집히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2차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SNS에 올린 글에 이같이 적으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도 어제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기정이라며 직보다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차관의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해왔던 거라며 사퇴에 머무를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 이전 차관이 끝내 직보다 집을 택했다며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변호인 노릇을 하는 법제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방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12개와 재판 5개는 모두 무죄라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검찰권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아직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안다며 이재명 무죄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실과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곳곳에 심어진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 14명이나 된다며 한 사람을 위한 인사가 모든 법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해주는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을 호도하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당시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0회 넘는 압수수색으로 대표되는 먼지털이식 정치 기소였다며 조 처장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 본질은 검찰 기소 남용입니다. 본질을 왜곡하는 정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의도겠지만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건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출석 압박 수위도 바짝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 국감 후반전 여야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조만간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을 사전에 알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데 특검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 출석을 조율해온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이유가 유력합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그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는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내란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가 봉쇄돼 소집 장소를 바꿨던 것이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에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 특검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실관계 유무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김희정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인데 핵심 인물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라는 주제로 시민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시 최초 신고 접수 시간인 오후 6시 34분부터
희생자 이름을 부르는 호명식을 시작으로 묵념과 추모 영상 상영,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되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이후 국내 일부에서 캄보디아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오 발언을 듣거나 승차를 거부당하고 심지어는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캄보디아 국적 남성을 향해 오라고 손짓하며 위협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캄보디아 괜찮아요. 영상 속 남성은 길에서 마주친 캄보디아 국적 남성에게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폭행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캄보디아인들을 향한 혐오 발언과 차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한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민자는 최근 버스를 탔다가 승객들에게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같이 있는 할머니 아저씨들 어느 나라인지 물어봤어요. 네, 저 캄보디아 사람이다. 아, 캄보디아 너무 싫다. 너무 미워. 이런 나라는 범죄 나라다. 너무 빨리 내려라. 그러고. 울주군에서 일하는 또 다른 캄보디아인 남성은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관리자가 뒤에 들어와서 막 때리하고 손으로 막 머리에 맞췄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 캄보디아 사람이 저한테 때리는 건가요? 그래서 물어봐. 야, 이놈 캄보디아 놈들이 가라. 일하지 마라. 너 뻔뻔 나라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이 밖에도 택시를 탔다가 캄보디아인이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하는 등 국내 거주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캄보디아인들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혐오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사실은 일부 범죄 집단의 일들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 외국인들이 가진 이런 성실한 이미지 또 순진한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좀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6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울산에는 1,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캄보디아인들이 국내에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성숙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수년 동안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즙으로 만들어 판매해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제주도 중산간 일대 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작업해왔는데 3년여 동안 불법 도축한 흑염소만 500마리가 넘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컨테이너 건물 안으로 자치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곳곳에서는 토치와 털을 뽑는 기계 등 각종 도축 장비들이 발견됩니다. 장비 대부분이 녹슬었고 동물 털 등 이물질로 막혀 있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흑염소를 도축해온 현장입니다. 작업할 때는 여기다가 작은 염소는 그냥 여기 놓고 여기서 토치로 이렇게 하고.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가공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농장 두 곳에서 염소를 골라 무허가 도축장으로 옮겼습니다. 도축이 끝나면 이를 건강원에 맡겨 즙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넘게 불법 도축한 흑염소는 500여 마리. 즙 형태로 시중에 판매된 것만 1,800여 상자에 이릅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중산간 일대에 컨테이너를 설치해놓고 수년 동안 불법 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흑염소는 저도 한 번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키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사라지면은 잡았겠지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유통된 식품이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식 도축장에서는 질병검사를 통과한 개체에 한해 도축이 가능한데 피의자들은 주로 기력이 없거나 병든 것으로 보이는 염소를 질병검사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했고 나중에는 직접 건강원을 차려 가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개농장을 운영하던 주범 A씨가 개 식용이 금지되며 폐업하게 되자 지인 등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식용 종시법에 따라서 이게 계속 성행할 것으로 되는데 행정당국과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계속 모니터링, 단속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60대 A씨 등 6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 1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완연한 가을 주말입니다. 산과 계곡이 단풍으로 물드는 시간인데요. 단풍으로 유명한 설악산은 어떨까요? 올해는 예년만 못하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숲길이 계절을 머금었습니다. 젓갈색 나뭇잎이 산 허리를 물들였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 절정기를 맞은 설악산. 내설악 들어가는 길목엔 산행객이 몰립니다. 하지만 올해 설악산 단풍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햇빛을 봐야 선명한데 구름만 잔뜩 끼었습니다. 이달 초 단풍 시작 이후 비도 잦았습니다. 닷새 빼고 매일 비가 내린 속초 설악동 지역은 10월 한 달 누적 강우량이 720mm가 넘을 정도. 늦더위에 바로부터 이어진 가을 장마에 단풍 때깔은 흐릿합니다. 햇빛을 받아야 선명한데 그렇지 않고 다 이제 아직 풀어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 단풍이 물들지 않고 그냥 말라버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10월 중순 설악산은 아침 저녁 이미 영하권, 정상엔 일찌감치 첫눈도 내렸습니다. 단풍철 대목을 흘려보낼 처지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때 아닌 가을 장마가 많아가지고 장사는 어때요? 장사도 아주 상당히 좀 안 됩니다. 관광객들도 의외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오시네요. 그래도 계절이 주는 선물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밤 대추, 호두, 버섯에 설이 맞은 머위잎까지. 장보러 나온 사람들 표정은 환해집니다. 관람기가 확 나고 물건들이 직접 갖고 나온 거라 싱싱하잖아요. 싱싱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또 품질도 좋고. 늦더위의 10월 장마 그리고 어느새 성큼 다가온 추위. 흐릿해진 단풍처럼 가을이 더 짧아지는 것만 같아 아쉽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협은 어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관련 법안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분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면허제도의 파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기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인지 임늘솔 기자가 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 속의 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대표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과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감이며 이외에도 만성기침, 쉰 목소리, 잦은 트림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2015년 약 386만 명에서 2021년 486만 명으로 6년 사이 2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식과 음주, 과도한 카페인과 탄산음료 섭취 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 관략근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눕지 않고 2-3시간 뒤에 소화가 된 뒤에 눕기, 또한 과식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볍게 하는 유산소 운동은 도움이 되지만 특히 식후에 바로 하는 그런 복압이 올라갈 만한 압력 운동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돼 식도 협착이나 만성 식도염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증상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속쓰림이 아닌 현대인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병입니다. 건강한 위와 식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공기와 물, 심지어는 우리의 몸속에서도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어미 생쥐가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면역 체계까지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생긴 5mm 이하의 미세한 조각입니다. 컵이나 포장지, 비닐봉지 등 일상 속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서 생겨나고 마시는 물과 먹는 음식에도 섞여 들어갑니다. 임신한 생쥐가 폴리에틸렌으로 이뤄진 미세 플라스틱 젤리를 먹습니다. 이 생쥐가 낳은 새끼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새끼의 몸속으로 옮겨가 비장에 다량 축적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비장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NK세포가 줄어든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는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기, 인터페론 등 항바이러스성 면역 물질의 분비량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면역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교란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 새끼 생쥐에게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더니 정상 생쥐보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바이러스 억제 능력도 약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초과학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음식이나 물 등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걸 연구팀은 추가 실험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반응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쟁의 장기화와 인도주의적 참사를 계기로 미국 내 유대인들의 여론도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국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이달 초 워싱턴 포스트는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하마스를 비판하면서도 61%는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39%는 인종학살이라는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 젊은 층에선 그 비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도 46대 48로 팽팽했습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Genocide. One of the war criminals is coming here. That's a shame. My parents were Holocaust survivors, so I also do it symbolically. 600만 명이 넘는 미국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70% 정도가 민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스라엘 정책에 관해선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권의 극단적인 전쟁 추진과 부패 논란 등으로 유대인들의 여론조차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미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과거보다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후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출마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m proud to be one of the first elected officials in the state who called for a ceasefire.
And calling for a ceasefire means seizing fire. That means all parties have to cease fire.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인 이른바 마가 세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의 로비력이 예전 같지 못하고 여론에서 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I'm not allowing Israel to annex the West Bank. There's been enough. It's time to stop now, okay? 남부의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둔 트럼프 대통령이 친이스라엘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여론 지형 속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는 미묘한 줄타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다음 달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같이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민주당 맘다니 후보의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4살의 인도계 이민자이자 이슬람 교도인 민주당 맘다니 후보는 정치 경험이라곤 4년간 뉴욕주 의원으로 활동한 게 다입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공약이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힙합 음반까지 낸 래퍼 출신으로 SNS를 활용한 선거 전략도 한몫했습니다. They say that we pose an existential threat. And I am here to admit something. We are an existential threat to billionaires who think their money can buy our democracy. 일시적인 인기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당내 경선에서는 대권 후보로 꼽혔던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까지 꺾었습니다. 성추문으로 물러난 뒤 재기를 노리는 쿠오모 전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은 안달이 났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고 당선되면 푸틴과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는 말까지 쏟아내자 더 불안해합니다. We can't have a communist in charge of a great supposedly free enterprise, kind of a representative city. So I think it's if you have a communist mayor,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tough for him and for the city. 이렇다 보니 공화당 슬리워 후보를 향한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방송까지 나와 사퇴를 요구했고 사전 투표를 앞두고는 애덤스 현 뉴욕시장까지 쿠오모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데다 최근 트럼프에 대한 반발심까지 거세게 일면서 정략적인 단일화 주문은 오히려 맘다니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만 키울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한류 콘텐츠가 이제 단순한 문화 교류의 수단을 넘어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K 콘텐츠 엑스포에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해 수출 상담과 협력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럽과 중동을 잇는 교육의 도시 튀르키예 이스탄불. 이곳에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교류의 장이 열렸습니다. 2025 K 콘텐츠 엑스포 인 튀르키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콘텐츠 기업 30곳과 튀르키예, 유럽, 중동 바이어 80여 곳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장에서는 드라마와 웹툰, 게임을 중심으로 535건, 약 1,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7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한국지식재산권, 상품화 사용권 계약도 다수 체결돼 한류 산업이 문화 교류를 넘어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방송 업계와의 리메이크 제작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제작이나 우리가 직접 수출하기 어려운 주변의 중동 지역의 허브 역할을 튀르키예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교류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한국과 튀르키예 간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도 됐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이랑 한국 국민들이 정서가 매우 비슷하다라고 느꼈거든요. 파트너들과 함께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도전하는 나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작사들은 한국 콘텐츠의 이야기 구성과 감성, 그리고 공동 제작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Her ne kadar Koreli içeriklerin tüm dünyada meşhur olduğu bir gerçek olsa da bu sebeple hızlı bir şekilde ortaklık kurmaya karar verdik. 부대 행사로 열린 K-팝 콘서트에선 한국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현지 팬 수백 명과 함께 한국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역사적 공간에서 펼쳐진 이번 엑스포는 한국 콘텐츠의 산업 경쟁력과 감성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팬들을 찾은 가수 신승훈 씨.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까지 준비하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래도 팬들에 대한 마음도 더 깊어진 신승훈 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때론 형처럼, 때론 지휘자처럼 밴드와 합을 맞추는 발라드 황제.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는 현장은 섬세하지만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철학이 없어요. 팬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때 저런 걸 했었지. 저때 팬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내가 저걸 잊고 지냈네. 그걸 다 찾아서 이번에 총 집합을 해요. 콘서트장에서 우리 한번 불살라 봅시다. 10년 만에 발매한 12집 정규 앨범도 긴 시간을 함께 지나온 팬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랑과 이별의 메신저보다는 삶에 있어서 조금은 도닥여질 수 있는 그런 오빠로서, 삼촌으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수록된 11곡 모두는 직접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이라는 그거를 듣고 싶어서 과거 영광에 있는 신승훈이 아니라 계속 신승훈은 지금도 계속 왕성하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990년 혜성처럼 등장한 신승훈. 첫 앨범부터 무려 140만 장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TV에 얼굴을 알리기까지 신고식은 호됐습니다. 리허설까지 하고 본방 바로 앞에서 자 오늘 방송 걸프전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예? 이게 첫 방송. 두 번째는 이제 거의 1위 후보 됐을 때 설마 그랬는데 고르바초프님께서 제주도를 또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또 생방을 또 하필은 또 그 7시 때 하시는 거예요. 한 3시에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그 7시 때 와가지고 저의 생방을 없애가지고 그 두 번 다 못했어요. 이후 7집까지 연속 밀리언셀러가 된 전무후무한 기록. 14주 연속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2집 보이지 않는 사랑은 신승훈 음악 인생의 디딤돌 같은 노래입니다. 엄청난 인기에 100편 넘는 CFJ가 들어왔지만 단 한 편도 찍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꼭 엔딩에 1위 후보에서 제가 항상 꽃다발 들고 막 되게 슬프게 꽃가루 떨어지는데 이거 딱 끝내자마자 제 CF가 딱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되게 슬프게도 어제는 사랑 딱 끝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너무 지킬앤 하이드도 아니고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발라드 황제에게도 무명 시절은 있었습니다. 그때 자주 부른 팝송 한 소절엔 가을의 추억이 실립니다. 중학교 시절 기타와의 운명적인 만남. 아버님이 스케이트장을 데려가신다고 약속해놓고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그때 이제 영악한 이제 저희 동생과 제가 이 기회에 조금 비싼 걸 사달라 해야 되겠다. 근데 기타 비쌌고 바이올린도 비쌌으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씩 나눠 가준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바이올린을 들었는데 아무리 연주해도 너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 야 너 기타는 더 크기만 하고 들고 다니기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바꿔. 그랬더니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딱 잡자마자 그립감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내가 진짜 평생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된 신승훈표 발라드. 슬프지만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뿐히 지려갖고 가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 떠나려면 나 지려갖고 그런 정서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요즘은 덜어냄의 미학도 좋아졌습니다. 인생의 가을쯤 오는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였구나. 굳이 내가 저걸 가지고 왜 그렇게 수다스럽게 떠들었을까. 그냥 툭 한 맞으면 될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줄여져요. 어느덧 30년. 폭우 속에서 진행된 10주년 공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신승훈을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근데 나는 믿었어요. 이건 아무리 비가 와도 분명히 우리 팬들 온다. 아니라 다를까 저 지하철역 안에 다 그 10,000명이 앉아 있다가 공연 딱 10분 전에 줄을 서서 하얀 우비를 쓰고 줄을 서서 오는 걸 딱 보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아예 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그 하얀 우비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선배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고 후배들이 따라올 길을 만들며 팬들과 싸운 시간에 감사하는 지나온 세월만큼 따뜻함을 더해가는 가수. 아름다운 하강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진짜 학처럼 학이 떨어질 때 바둥바둥 되지 않고 한번 쫙 펼친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그게 저의 전성기일 것 같아요. 그의 노래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하는 LG와 한화가 오늘 잠실에서 1차전을 치릅니다. LG 염경엽 감독은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구위가 좋고 체력 회복이 빠른 토러스트를, 한화 김경문 감독은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 호투한 문동주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를 통해 타격 감각을 끌어올린 한화가 긴 휴식을 취한 LG 투수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컵을 가져간 확률은 73%입니다. 대전시는 한화 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진출을 축하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잠실 야구장에서 진행되는 원정 경기에 한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한국 시리즈 경기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는 이번 응원전을 통해 한화 이글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천문화재단이 인천 도호부 관아에서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인 등용문을 재현했습니다. 올해로 9번째인 등용문, 용들이 나르샤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의미와 전통의 가치를 알리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거 시험은 답을 맞히는 것이 아닌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는 방식으로 임금이 친히 행차에 문제를 출제하는 의식인 문과 전시와 급제자 발표 의식인 방방이 등 전 과정이 전통 절차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단풍 시즌이라 단풍 나들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완연한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4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 낮에는 16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해안은 강풍도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9.8도, 대구가 14.5도, 창원 15.9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6도, 청주와 대전이 18도, 그리고 전주가 19도, 대구 20도, 창원과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주 중반부터는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